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초원장에 대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는데 기타 영가 침범에 의한 현상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치매,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치매, 이거 국가적으로 정말 이거 엄청나게 해결하려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나요? 우리나라 예산은 15조를 쓰고 있대요. 15조. 15조 원이면 얼마입니까? 엄청난 돈을 지금 치매 환자들, 치료하는 연구를 한다든가, 그분들을 이렇게 격리시켜서 예산을 쓰는 그 예산이 15조 원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이게 큰 문제입니까? 이건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국가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문제. 그럼 치매의 원인이 뭐예요? 다 그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치매의 원인이 이겁니다. 치매 초기는 이거 꾸준히 하면 금방 나요. 치매 초기는. 그러나 어느 정도 되면은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게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 이게 이제 보면은 여성이 70%예요. 우리나라 통계가 나온 겁니다. 남성이 30%. 그러니까는 여성이 훨씬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여자들 이런 거를 유념해서 많은 조심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율이 맞아 들어가요. 저도 이제 이 영적 치료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영가 문제를 다뤄보면은 여자분들이 70%예요, 여자가. 치매도 그렇지만 여자가 영가 들린 사람들이 70%예요. 남자가 30%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확연히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무속인도 보니까 여자가 70%다, 이게. 남자가 30% 정도, 이거 박수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들이 더 많은 조심들을 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특히 여자들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영가 침범에 의한 현상과 하면 이혼과 사별이 있습니다. 이혼과 사별. 지금 많이들 이제 복잡하죠. 이것도 지금 사회적인 문제잖아요. 이혼율이 너무 높으니까. 또 사별도 가끔씩 있죠. 그래서 보면은 이혼도 마찬가지예요. 이혼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이제 이런 것도 많아요. 뭐냐면은 남자가 바람펴서 이혼, 여자가 바람펴서 이혼. 또 예를 들어서 의처증, 의부증, 이것도 다 영가입니다. 아시겠어요? 영가의 영가. 그 의처증, 의부증을 일으키도록 하는 것이 영가예요. 그래서 그것이 심해지면 이혼해야 돼요. 이혼해야 됩니다.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안 하면, 너무나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한 사람이 죽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사별입니다, 사별. 그래서 이 사회적인 문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영가가. 그러니까 이혼한 사람들 제가 이제 많은 조사를 해봅니다. 거의 90% 이상의 몸에 영가가 있어요. 이혼한 사람들. 사별한 사람도 90% 이상이에요. 제가 100%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왜? 100%는 없으니까. 정말입니다. 90% 이상의 영가 있어요. 이혼한 사람들. 또 사별한 사람은 100%, 아니요, 90% 이상의 영가 있어요.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저도 이제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상담으로 만난 사람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이 말이죠. 누구라고 말할 수도 없고, 애기들, 자식들 성이 4가지가 있어요. 성이. 그러니까는 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 씨한테 시집 가서 애를 낳았는데 돌아가셨어요, 남편이. 그래서 또 재혼해가지고 이 씨한테 갔는데 또 돌아가셨어, 애는 낳고. 또 박 씨한테 또 결혼했는데 또 애는 낳고 또 돌아가시고. 또 누구한테 가서. 4시 다 돌아가셨어요. 4시. 아시겠어요? 이제는 못 간다, 이게. 왜? 이건 사회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은 남편을 잡아먹는 분들 아니에요. 남편을 잡아먹는 분들. 또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뭐예요? 결혼하면 여자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뭔 이유냐, 이게. 이게 뭔 이유냐. 이게 다 영적인 문제라 이겁니다. 영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이게 중요한 문제가 대두됩니까? 그러나 지금 현실은 뭐예요? 미신이다 이거예요. 유신이다. 사기다. 가짜다. 이렇게 다 인식이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도권 진입을 해서 정말 이런 주술적인 어떤 치료 행위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 영가 치료다 뭐 이런 거 함부로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시대잖아요. 잘못하면 저 책으로는 안 써요. 그렇게 땡땡 영가 땡땡 이렇게 씁니다. 책에 영가 땡땡 그래야지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야 이 의학계통에서 들고 일어나서 깜깜할 때도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 조심스러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갱년기 이제 보통 뭐 정확치는 않지만 대부분 뭐예요? 50대 전후로 해서 이제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50대 전후를 인생 보릿고개라고 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은 50대 전후는 많이 죽어요. 저도 이제 그 국민학교나 중학교나 뭐 이런 고등학교 그 책을 앨범 펴놓고 그 죽은 사람 체크해보면 거의 50대 전후로 많이 죽었어요. 그렇듯이 50대 전후가 그 아주 그 막바지 영가가 침범될 수 있는 그 막바지 기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들 앞으로는 늦춰지지 않겠는가 싶어. 왜냐면은 옛날에는 50대에서 60대에 많이 죽었거든요. 한감독이 내가 한 마을에 몇 명 있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그 정점이 이루어진 거 아닌가도 싶어요. 어쨌든 50대가 되면 특히 여자들이 많아요. 갱년기라고 해서 잠도 못 자고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몸이 나른해지고 이거를 병원에서는 갱년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생리학적으로는 이때 영가가 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다 이거예요. 실제로 이 갱년기를 앓고 있는 사람은 90% 이상 몸에 영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그걸 뭐예요? 변명도 없잖아요. 그게 갱년기다 이거예요. 갱년기. 50견도 마찬가지입니다. 50견도 90% 이상 어깨에 영가가 붙어서 그래요. 영가가. 그냥 뭐 저는 안 보니까 모르지만 보는 사람들 보면 이 영가가 걸타한 집에 제일 좋은 곳이 어깨래요. 더 걸타한 데 있다. 그러니까 그 무게에 이게 짓눌려가지고 뭐예요? 어깨가 아프다. 뭐 그런 얘기 있어요. 어쨌든 전 볼 줄 모르니까 몰라요. 하지만은 그 50견 환자 보면 90% 이상 영가들이 침범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갱년기다 50견 이것도 참 국가적으로도 이거 사회적 문제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영가 문제니까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날구지. 이 날구지도 마찬가지예요. 날구지는 이제 내일 비가 이제 올 것 같으면은 오늘 저녁은 좀 날씨가 음산해요. 그러니까 영가들이 활동하는 게 그 왕성한 때가 음산한 날씨, 음침한 날씨, 그런 곳에서 그런 날씨에 활동이 잦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내일 비가 올 것 같으니까 오늘 저녁은 음산해요. 그러면 많이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단 말이에요. 머리도 아프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일기예보다 이거예요. 내가 중앙관장대다 이래가면서 얘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허리가 아프면 아이고 내일 비 오는구나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게 정확하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그 음산한 날씨에 활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허리가 아픈 사람이 원래 아팠던 사람이. 그러니까 그날 되면 날이 굳으니까 여기서 영가가 많은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순벅순벅 하면서 아파지는 거예요. 그럼 그걸 날구지라고 합니다. 그럼 날구지는 뭐예요? 이것도 100%라고 말씀은 내가 못 드리고 90% 이상 영가다 이겁니다. 영가가 침범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날구지 하는 사람들 많아요. 특히 여자분들이 많은데 이 날구지 하는 사람들은 90% 이상 몸에 영가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
또 갱년기다 뭐 50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90% 이상 연구가 있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동산 매매, 이게 이제 이것 때문에도 많이 들어옵니다. 참, 그 이제 좀 뭐 집이나 땅을 좀 팔아서 현금화 시켜서 그 펜들 좀 메꿔야 되는데, 큰일 났다 이거 있는데, 재산은 있는데 땅이 안 팔려가지고 또 집이 안 팔려서 현금화를 못 시키니까 급한 걸 메꾸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많이 와요. 그러면 그거를 제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집이 잘 팔리게 해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식당이, 이거 몇 번 얘기했지만 식당이 잘 안 돼서 돈을 까먹으니까 이제 그래서 오는 사람들은 부지기수고요.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늘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수긍을 해요. 왜냐하면 식당이 내놔도 안 나가는 거예요. 네? 또 어떤 사람은 부동산을 팔아야 되는데 이거 안 팔리는 거예요. 이건 뭐냐? 이것 또한 내 몸에 영향이 있어서 그래요. 또 식당이 안 되는 사람도 많이 옵니다. 손님이 옆으로 간다. 우리 집으로 문 열고 들어올래다가도 안 들어간대. 이런 현상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식당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면은. 그게 뭐냐면은,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식당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식당을 내놨는데, 내가 살기 힘드니까, 다른 사람 쳐서 내가 어느 정도 보증금을 받고 나가고 싶은데, 이게 안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다 내가 문제예요, 내가. 식당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90% 이상이 내가 문제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풍수 공부한 분들 1000명이면 1000명이 다 식당이 명당이래야 돈을 버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집이 명당이래야 돈을 버는 줄 알고 있어요. 이게 큰 문제다 이겁니다. 내가 명당 자손이래야 돈을 버는 거예요. 내가 몸에 생기가 뿜어져 나와야 내가 돈을 버는 겁니다. 그 집에 살면서, 예를 들어서 이 집에 살면서 여기서 돈을 까먹었어요. 그러면은 이 집이 돈을 까먹습니까? 내가 돈을 까먹습니까? 내가 돈을 까먹는 거예요. 집은 절대로 돈 까먹지 않아요. 그대로 있어요. 집은 내가 거기에서 안온하게 겨울이면 춥지 않게 살고, 또 뭐예요? 여름이면은 덥지 않게 살고, 또 남의 눈을 피할 수 있게 어떠한 공간을 마련해서 사는 그거예요. 하나의 삶의 공간입니다. 삶의 공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돈을 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그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뭐예요? 여기에서는 돈 벌어주는 곳이 아니에요. 간접적인 영향이 있어요. 왜? 집이 좋으면 내가 건강하니까. 건강해야 돈 벌지. 여기서 정말 덮개비터다 뭐다 해가지고 맨날 몸이 아프면 어떻게 돈을 법니까? 그런 간접적인 영향이 있어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내가 좋아야 돈을 벌어요. 그래서 식당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식당이에요, 식당. 식당도 마찬가지예요. 이 식당이라는 것은 왜 마련했어요? 내가 이거를 샀던, 내가 임대를 들어갔던 간에 내가 이 안에서 어떠한 행위, 그러니까 음식을 제공하고 돈을 받아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의 공간일 뿐입니다. 돈은 누가 벌어야 돼? 내가 벌어야 돼, 내가.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거야, 내가. 이 가게가 돈을 벌어주는 거는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이지 인식도 해야 돼요. 지금 풍수가들 이거 뭐고. 여기서 돈을 까먹었다면은 이 식당이 돈을 까먹어요. 내가 돈을 까먹어요. 우리가 이걸 생각해보자 이겁니다. 내가 돈을 까먹는 거예요. 까먹으면 식당이 돈을 까먹으면 좋게 그런 사업 얼마든지 해게 내가 돈 까먹을 염려가 없으니까. 그러나 절대적으로 뭐예요? 내가 돈을 벌고 내가 돈을 까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당이라는 존재는 돈 벌어주는 곳이 아니에요. 돈 벌기 위한 하나의 공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시겠지만 어떤 식당은 어떤 사람은 여기 와서 돈을 벌고 어떤 사람은 여기서 망하고 그럽니다. 그런 경우 많아요. 저도 공장을 많이 운영하지만 여기저기서 10번 이상 저도 이사를 했어요. 어려울 때. 그렇듯이 그 공장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그 공장에서 돈을 벌고 어떤 사람은 그 공장에서 망해 나가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뭐 공장이든 식당이든 뭐 사업체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마련한 하나의 공간일 뿐이에요. 돈은 내가 벌어야 돼요. 이게 내가 재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거를 가르치고 공부하는 곳이 바로 생기학입니다. 생기학. 풍수의 핵심이에요. 풍수가 얼마나 그 범위가 넓습니까? 뭐 현공풍수다, 뭐 이기풍수다, 뭐 현기풍수다,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이론이. 그 핵심이 있거든요, 핵심. 이건 뭐냐면, 저는 오로지 혈풍수예요, 혈풍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혈을 찾아서 식당도 짓고, 이 집도 짓자 이겁니다, 혈을. 그러면은, 요 자리는 뭐예요? 절대로 여기에다가 머지를 쓰면은 영가가 생성이 안 돼요. 영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풍수가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후유증으로 생긴 게 바로 영가들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창제된 잘못된 거를 우리가 고치고 또 그거를 해결해 나가자 이거예요. 그러면 그 해결해 나가는 그 소일거리가 무궁무진합니다. 아시겠어요? 무궁무진해요. 우리나라 뭐 5,100만 명이 거의 다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그 소재, 일거리는 무궁무진해요. 근데 여러분들의 능력입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의 능력이. 잘하는 사람은 잘하고, 제가 보면은 또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하는 사람 돈 잘 벌고, 세금 낼 것 때문에 걱정하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실지. 세금 낼 걸 걱정해요, 지금. 너무 많이 나오니까. 요즘 카드로 모든 거 하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면은 이 진정한 풍수, 쓸데없는 거 버리고, 쓸데없는 풍수 버리고, 요 진정한 풍수 요거 하나만 갖고 해도 얼마든지 진짜 명당을 올바로 찾을 수 있고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동산이 잘 안 나가면은 집이든 뭐 식당이든 예를 들어서 기존에 이제 그 민간요법이랄까 뭐 주술적인 요법 이런 게 있어요. 보면은 뭐 바늘을 식당 같으면 바늘을 뭐 12개 사가지고 여기다 3개 거꾸로 꽂아놓고 4개층에다 3개씩 꽂아놓으라 이거예요. 일리 있어요 이거. 그러나 반드시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 집이 또 안 팔리면 집도 4개층에다가 이렇게 바늘을 3개씩 거꾸로 묻어나가 이거요. 또 땅, 뭐 밭이 있어. 이걸 팔아야 되는데 이것도 안 팔린다. 여기도 발을 이렇게 12개를 사서 4개층에다가 3개씩 거꾸로 묻어나가야 돼. 왜 그러냐면 일리가 있다 이거예요. 이것도. 또 뭐예요? 가위. 그러니까 식당이 안 될 때는 뭐예요? 가위 잘 되는 식당 가서 가위를 훔쳐다가 거꾸로 매달아 놔라. 거꾸로. 그러니까 벽에다가 예를 들어서 가위가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거꾸로 매달아 놔라 이거예요. 잘 되는 식당 가서 훔쳐와가지고. 그런 민간요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어요. 또 뭐 소금 항아리를 뭐 집 입구에다 놓고 뭐 아주 저한테 그 상담 오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소금 항아리를 다 놨더라고. 입구에 현관 입구에. 그래서 그러면은 이것이 다 맞는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하면은 집도 잘 팔리고 몸도 안 아프고 뭐예요? 다 된다고 한다면은 저한테 오지도를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런 거를 이해하시던 분들이 저한테 오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우리 민간요법 같은 경우 이거는 하나의 비보 개념이에요. 비보 개념. 여러분들 이 풍수학도 저도 거의 90% 이상이 비보 개념입니다. 명당 이 혈자리를 다 모르니까 이걸 찾을 줄 모르니까 향법으로다가 좋게 하자, 태길법으로 좋게 하자, 또 주변에 산세를 좋게 해서 쓰자, 여러 가지 방식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제대로 차면 다 필요 없는 내용들이다 이게. 다 쓸데없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걸 못 찾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집에 도깨비터거든요. 안 되고 몸이 아픈 사람이 사는 집은 반드시 도깨비터입니다. 터가 세요. 센 집에 터가 센 집, 집도 마찬가지, 집도 도깨비터예요. 그래서 도깨비터에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사는 사람 몸에 들어가 있습니다. 몸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 사는 사람 몸뚱이에 있는 도깨비를 내모셔야 되는 거예요. 근본은. 그래야 이 식당이 팔리고 이 집이 팔리고 이 식당이 잘 되고 집이 건강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문제예요, 내가.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그때서 고개들을 끄덕거려요. 야, 그렇구나. 내가 문제였구나. 내가 돈을 못 벌었구나. 나 때문에. 돈 번 사람은 나 때문에 버는 거예요. 돈을 못 번 사람은 나 때문에 못 버는 거란 말이에요. 집이 안 팔리는 것도 나 때문에 안 팔리는 거예요. 이 땅이 안 팔리는 것도 나 때문에 안 팔리는 거예요. 왜? 이 땅을 누가 팔아야 됩니까? 땅이 팔아서 아이고 주인은 내가 이거 팔았습니다 하고 돈을 갖다 바칩니까? 계약서하고 계약금을 갖고 옵니까 주인한테? 아닙니다. 내가 계약하고 내가 팔아야 돼요. 내가 돈을 받아야 돼. 이거 팔으려면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재수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에 영가가 침범되어 있으면은 가장 우리가 사는데 힘든 게 뭐냐면은 통증은 말할 것도 없고 애군이 낍니다. 애군이 껴요. 애군. 운이 아주 나쁜 운이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나쁜 기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모든 것을 틀은 거예요. 이 계약하려면 틀어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다 계약서도 썼대요. 다 쓰고 이제 도장만 찍으면 서로 도장만 찍으면 이제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깨진다 이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게 뭐예요? 이 내 몸에 있는 영가가 막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몸에 들어와 있는 영가들이 문제예요. 이것이 그래도 뭐 괜찮은 영가가 들어왔으면 안 돼. 이거 어떤 폭력성을 갖고 있는 영가가 들어오면 말이에요. 막 폭력성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질 더럽게 하는 영가가 들어오면 분노 조절 장애를 일으켜서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끼친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가라는 것은 빨리 내모셔야 돼. 빨리 내모시고 이 영가를 내모시고 요 침범된 요 기운을 원상복구 자꾸만 시켜줘야 돼. 그럼 또 들어와요. 또 침범된다. 그럼 또 내모셔서 원상복구 자꾸만 이렇게 해서 내 영혼을 이렇게 하얗게 맑고 깨끗하게 자꾸만 유지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잠을 잘 자고 아픈 데도 없고 또 하는 일이 솔솔 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모든 판단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도 확률은 내가 잘 될 확률은 50%다. 이게 반반이다 이겁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식당을 많이 하니까 내가 식당을 하려고 해. 그러면은 내가 판단과 결정을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잘 되든 못 되든 그 확률은 50%예요. 그죠? 50%란 말이에요. 50%. 그래도 그 50%라는 확률은 대단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2번 벌려서 한 번은 성공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대단한 거예요. 10번에서 10번 망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지겹게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인생을 살아왔거든요. 잘 알아요. 그래서 안 됩니다. 안 될 때는. 그러니까는 이 50%, 그 2번 덤벼서 한 번만 성공해도 정말 큰 성공입니다. 10번 덤벼서 한 번 성공해도 이것도 대단한 성공이에요. 모든 사업이라는 건 그래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한 번만 성공하면 대박 쳐요. 모든 사업이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평생 먹고 벌어놓는단 말이에요. 한 번만 대박 쳐도.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자꾸만 미쳐달랄까 그걸 쫓아다니면서 하는 것들이 사업가들이에요.
그분들이 애국자입니다. 애국자. 돈 많이 뭐 갖다 쑤셔박아 놓고, 예? 그럼 그 돈이 어디로? 이 사회에서 돌잖아요. 애국자들이에요. 또 많은 사람들 먹여 살리고 돈 국정하면서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 애국자입니다. 정말 그 사람들은요 어디 제대로 놀러 다니지도 못하는 사람 많아요. 그 사람들은 주 야가 없어요. 야간도 사업이에요. 그 사람. 잠자는 것도 사업이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일요일도 없어요. 왜? 이 번급 타는 사람들은 다 마치면 5시 퇴근하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뭐래도 4시간이에요. 4시간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누가 뭐래도 4시간이에요. 그러나 사업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퇴근 시간이 없어요. 또 휴일이 없습니다. 휴일도 뭐 비즈니스를 뛰어다니고 뭐 다녀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애국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깨끗하고 이 맑은 영혼이로 사업을 해도 50% 확률이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50% 확률은 대단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뭐예요? 하는 것마다 뭐예요? 잘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잘 되는 겁니다. 그건 순수한 내가 판단 결정을 해야 돼요. 이 잘못되게 하는 놈, 이 영가가 요만큼 처음 와가지고 요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식당을 하면 안 되는데 요거 안 될 거 뻔한데 요거 뭐 영가들은 알겠지. 자꾸 하면 괜찮아. 해게끔 자꾸 꼬드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덥서덥 계약하고 이걸 시작하는데 안 되거든요. 왜? 안 되는 걸 원한답니다. 이게 영가들은 애군이 낀다 그랬잖아요. 안 되게 원해요. 그게 누구? 내 조상, 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내 형제 자매들 들어가지, 형님, 누님, 동생들, 아니면은 친척들, 뭐 외삼촌, 뭐 이모, 고모 이런 분들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주적이 돼버려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신 건 완전히 주적이 돼버려요. 그거는 이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그래서 이제 나옵니다. 뭐냐면은 어린아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 죽으면 어린아이가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영가들이 뭐냐면 장사 같은 거 방해해요.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오고 다른 데로 가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 이거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은 이 변화무쌍하고 천태만상인 그 영가들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뭐 다 하지 마. 이게 저쪽으로 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회광반조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광반조라는 것은 우리 이제 많이 겪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죽기 전에 어떤 분들은 며칠 전에 한 2, 3일 전에 이제 이게 오고 어떤 사람은 이제 돌아가시 숨 멈추기 좀 전에 오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어떤 정신이 버떡 드는 거예요. 정신이. 그래서 이제 보면은 희한한 현상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한 3일 전에 이게 와가지고 다 돌아가시려고 했던 분들이 벌떡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다 돌아다니고 아는 사람들 만나보고 그리고는 이제 와서 이제 2, 3일 후에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이걸 회광반조 현상이라네요. 또 절대 뭐 말도 못하고 완전히 뭐랄까 눈도 못 뜨고 이래서 돌아가시려고 했던 분이 눈을 반짝 뜨고 할 얘기 다 하고 그리고는 또 돌아가시는 경우. 이게 회광반조 현상인데 이것도 또한 뭐냐면 뭐예요? 영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이 몸에 이제 돌아가시려고 하는 분 몸에 이제 이렇게 침투되어 있던 영가가 이분은 이제 곧 돌아가시는구나. 그러니까는 나가는 거예요. 나가니까 그때서 이제 제정신이 들어오는 겁니다. 치매나 이렇게 해서 뭐예요? 그것도 치매의 일종이겠죠.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몰라보고 하는 상태에서 다 나가니까 영가가 몸에 있던 게 나가니까 제정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게 이제는 영혼이 탁했던 영혼이
영문이 다른 영과가 침범을 탁 했던 영혼이 깨끗해진 거지. 그러니까 뭐예요? 제정신이 들어온 거예요, 이제. 그때서 이제 뭐 애들 다 알아보고, 가족 다 알아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바로 또 돌아가시죠. 유언할 것도 하시고. 이걸 회광반조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영가가 몸에서 튀어나가가지고 제정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람은 뭐 어떤 좀 신비스럽고 기이한 현상으로 봤거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몸에서 나갔기 때문에 깨끗한 영혼이 되어서 제정신이 들어온 것 뿐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만, 허약. 우리가 이제 물만 먹어도 살찌는 사람이 있어요. 물만 먹어도. 이것도 다 문제가 있습니다. 영가입니다. 물만 먹어도 살찌는 사람들. 미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거는 한 무리 먹어도 마르는 사람. 일부러 그래서 밤에 야식 먹고, 라면 삶아 먹으면 살찐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해봐도 안 찌다. 그런 사람 있어요. 많이 먹어도. 이런 것도 다 영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영가를 꾸준히 빼내면은 해결이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런 현상을 많이 봅니다. 살찐 사람들 해결하는 것도 많이 봤어요. 그렇듯이 이런 것도 영가 문제예요. 그 다음에 다재다능. 너무 아는 게 많고 할 줄 아는 게 많은 거. 이것도 크나큰 문제예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뭐예요? 못 살아. 그러니까는 그런 속담이 있잖아. 12가지 재주 가진 놈 조석거리가 없다 이게. 먹고 살 게 없다 이게. 재주는 많은데. 그게 뭐냐면 재수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벌어요. 또 잘 버는 사람도 있어요. 잘 벌면 뭐합니까? 쓸 일이 더 많이 생겨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사업이 잘 돼. 잘 돼 돈도 많이 들어와. 근데 이게 돈 들어오는 재미는 있는데 쓸 일이 더 많이 생긴다 이게. 무슨 사고가 나고 뭐가 빵 터지고 뭐 해가지고 그냥 막대한 돈이 막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손들고 나오는 사람도 있다 이게. 그게 다 문제예요. 그런 악재가 생기지 않으면 큰 돈 벌 사람인데 자꾸만 그런 악재가 자꾸만 생겨가지고 돈도 못 벌고 힘들게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암내, 구취. 자, 이것은 제가 얘기했나 모르겠나. 이건 이제 많이들 붙이는데 심지어는 너무 매운 걸 먹는 사람들. 우리나라 청양고추는 이건 맵지도 않아요. 비리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매운 거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것도 영가더래요. 그걸 해결해서 해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보통 사람처럼 먹더라. 이제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이렇게 암내 나는 사람들 또 그치 입에서 냄새 나는 사람들 이것도 100% 영가입니다. 저도 실제로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이런 경험을 했는데 내 아들이 사회복지과 다니는데 이제 여름방학에 노인복지회관에서 봉사활동을 해야 돼요. 일정 기간 그래야 학점도 나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 여름방학 때 이제 그걸 갔는데 이제 같은 조에 있는 이제 여대생이겠죠. 여학생이 크게 겨드랑이에서 냄새가 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골치가 아플 때요. 그래서 죽겠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일주일 만에. 그래서 그 진작 얘기해야지 나한테 그랬어요. 아빠하고 뭐해? 이러더라고요. 그럼 그 진작 얘기해야지. 이리 와봐. 그래서 제가 이제 초원함을 딱 놓고 이름 뭐야? 그래서 이제 위패용지에다가 긴 모식이더라고요. 지금 생각 안 나지만 누구로 해서 암내 유발영가 그렇게 해서 딱 모셨어요. 그래서 암내를 유발시키는 그 영가분은 이 좋은 명당집으로 들어가세요 하고 모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대선마가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아이고 아빠는 참 이상한 짓 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일요일날인데 월요일날 이제 갔어요. 갔다가 이제 이 반응이 어떨까 봤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 이제 퇴근하더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이게 말이 돼? 왜 마? 아니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왜 마? 그랬더니 아니
그 종이에 싸가지고 이렇게 넣은 거 그거밖에 한 게 없는데 냄새가 안 난다 이거. 예? 이 겨드랑이 냄새가 하나도 안 난다 이거요. 아주 오늘 기력이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바로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가의 문제는 우리가 깊이 따져보고 또 이거를 깊이 생각하고 깊이 더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잘 활용해 주시면 여러 가지를 써먹을 수 있고 좋은 업보도 우리가 소멸해 가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